요즘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을 빼돌린 시청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액이 자그만치 6억 원인데요.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용량에 따라 120원에서 1,750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지정 판매점을 직접 돌며 배송부터 수금까지 맡고 있습니다. 배송 상자에는 마음대로 열면 형사처벌받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공급 당일 신용카드와 현금,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종량제 봉투는 보통 당일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거의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다 100%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 판매 과정에서 빈틈을 노린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공급처에서 현금 결제를 한 경우를 골라 돈을 챙긴 뒤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꾸민 겁니다. 지금까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6억 원이 넘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이 20리터짜리 봉투로 환산하면 85만 장이 넘는 양입니다.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간은 2021년부터 5년 동안인데 문제의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맡은 건 2018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몰랐던 횡령이 적발된 건 현금 결제를 한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시청으로 의뢰했다. 의문의 주문 취소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배송됐고 반품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관리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전산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실제하고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실제로 만약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좀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올해 이루어진 현금 결제만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현재 연차 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제주시는 일단 전체적인 횡령 규모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요즘 제주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데요.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김모 씨. 4년 전 결혼한 김 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야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집값이 비싸다 보니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집 장만과 함께 맞벌이를 해야 하는 김 씨에게 둘째는 엄두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집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아이 갖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둘째까지 같이 키우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씨처럼 생각하는 도민들이 늘면서 제주 지역 출산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 지난해 제주는 0.83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27.5%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30%까지 증가했고 기혼한 20대에서 40대 여성의 무자녀 비중도 1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로는 팬데믹 이후 치솟은 집값과 고용 악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제곱미터당 443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값절 올라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 다음으로 높았고 1인당 가계부채도 9,039만 원으로 7개 도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 출산 연령층인 25살에서 39살 취업자가 11.3%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 감소율 5.2%보다 갑절 이상 컸습니다. 제주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관련 금융 지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서
청년들이 외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만큼 가정 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학령 인구도 줄면서 대학도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 160여 개 중에 30개 학교만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미 2번이나 탈락했던 제주대학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대는 강릉 원주대와 통합해 1도 1 국립대를 만드는 조건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교육과 연구의 질도 높이고 또 대학의 역량을 키워서 정말 지역 소멸 위기를 대학의 힘으로 지자체하고 지역과 함께 막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30개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1,000억 원씩 지원하겠다며 재작년과 지난해에 10개씩 모두 2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는 2번 모두 예비 지정학교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올해는 예비 지정학교 18개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제주대는 글로컬 대학 최종 심사를 앞두고 도내 공공기관 23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8월 말에 면접을 제가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제주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열망하는 글로컬 30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주대와 공공기관들은 배움과 휴식을 결합한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런케이션이라는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과 휴가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제주만큼 따라오기는 쉽지 않은 메리트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는 100% 영어 공용 개방 대학을 만들어 K-런케이션의 표준이 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할 대학이 없고 협력할 기업체가 적은 것은 약점입니다. 교육부는 제주대 등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중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총기는 정식 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돈 5억 원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제주시 구자읍의 한 치안센터입니다. 경찰관 2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119 구급대원들도 따라 들어갑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는 남성이 치안센터로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출혈이 얼굴을 좀 뒤덮는 정도였습니다. 로 수차례 맞았고 총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치안센터 근처 목장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오후 6시쯤. 목장 사무실에서 5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사무실에서 공기총을 꺼내들고 쫓아가며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공기총과 탄환을 목장 인근 수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도망쳐 치안센터에 도착한 피해자는 신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을 사건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근처 수풀에 버려져 있던 공기총과 탄환을 압수했습니다. 해당 공기총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로 급소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을 피해자가 주지 않자 사무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총기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외출이 망설여질 정도로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의 기세는 매섭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서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한라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덥습니다. 오전부터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28도, 산지 지역은 20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남부 지역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동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높게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내일 풍랑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숨막히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습한 날씨로 인해서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축산 조수입이 1조 3,88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4%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축산물 생산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한우 산업 수입은 897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2.6% 늘었고 낙농 산업은 372억 원으로 26.6%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돈 산업은 양돈 가격 하락으로 재작년보다 2% 감소한 4,593억 원을 기록했고 양봉 산업은 꿀벌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인해 16.1% 감소해 154억 원에 그쳤습니다. 도내 4.3 역사 기념관과 4.3 유적지가 새롭게 정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2억 6천만 원을 들여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중문 4.3 기념관,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 등 기념관 3곳의 전시물과 관람 공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추모객들의 편의를 위해 4.3 유적지와 학살터 주변에 그늘 쉼터와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의 두 번째 동물보호센터가 제주시 애월읍에 생깁니다. 애월읍 어음 1리에 들어서는 제2동물보호센터는 999제곱미터 규모로 최대 300마리의 반려동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보호실과 진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3,800여 마리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붉은 바다 거북이 표선 앞바다에서 구조됐습니다. 그제 오후 서귀포시 표선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등껍질을 다친 붉은 바다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발견된 거북은 길이 70cm, 무게 20kg으로 해경은 응급조치 후 해양동물 전문구조 치료기관인 아쿠아플래넷에 인계했습니다. 구조 당시 거북이 등껍질에는 21cm 크기의 골절 상처가 있었지만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 박 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환경 파괴와 과잉 인프라, 입지 등의 문제로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이라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3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과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청정에너지 전환 등을 제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제주는 관광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메종글래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동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전문위원은 현 정부의 성장 전략 핵심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관광산업 육성과 중소벤처 혁신이 새 정부의 철학과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지털 분야 전문가로 나온 안성준 제주 한라대 교수는 도내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주에서 신장 이식 로봇 수술이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제주대 병원 장원배 교수팀은 최근 30대 딸의 신장을 60대 어머니에게 50대 아버지의 신장을 20대 딸에게 이식하는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수술은 절개를 최소화해 통증과 흉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데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한 것은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다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한 시민들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20일 서귀포시 하요동 쇠숙곽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초등학생 3명을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 구조한 마을 주민과 관광객 등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생명을 구해낸 시민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